거기 어, 최근에 이제 산 책인데 친절한 양자론이라고, 여기 보면은 양자 운동은 브라운 운동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미고님들이 관찰했을 브라운 운동은 물속에서 잉크가 퍼져나갈 때, 그 다음에 꽃가루 날릴 때, 제가 경험했던 최고의 브라운 운동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추억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시골 부엌이라는 게 그 30촉짜리 백열등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둡죠. 그런데 해가 뜨면 시골 부엌이 이렇게 나무 세로로 된 판자로 이렇게 벽이 쳐져 있는 곳이 많죠. 그때는 이렇게 창문 같은 게 없고 환기창이 있더라도 판자로 만든 창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중슬릿처럼 이렇게 슬릿이 생겨요. 시골 부엌에. 그러면은 딱 정확한 이중슬릿은 아니지만 이제 불규칙하죠. 그럼 해가 뜨면 햇볕이 그 틈 사이로 정말로 이렇게 얇게, 이 얇은 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해가 빔 프로젝트처럼 들어와요. 그러면 이건 아미고님 주신 흑염소예요. 흑염소. 네, 이제 이런 거 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너무 좀 그런 사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흑염소를 아직까지도 지금 보통 뭐 주면 한 1년 정도 먹거든요. 가끔 생각날 때 먹다 보니까. 그래서 쭉 빔 프로젝트 들어오면은 부엌에 있는 먼지하고 연기, 그러니까 불이 타다 남은 연기하고 먼지가 막 브라운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쳐다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 브라운 운동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바람 한 점 안 부는 날인데 그 슬릿으로, 좁은 틈으로 햇볕이 들어오는데 영화처럼 펼쳐지죠. 이렇게 막 먼지하고 연기가 싹 이렇게 너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쉬지 않고. 그게 브라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양자도 그렇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막 이렇게 정신없이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관찰할 때 파동함수 붕괴, 확률 붕괴를 일으키면서 입자화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나오죠. 브라운 운동. 수면에 떠 있는 꽃가루의 움직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 물속의 꽃가루의 움직임을 보고 발견했다고 해서 브라운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이 브라운 운동이라는 것을 이론화했다. 이게 좀 쉽게 읽는 양자이기 때문에 좀 쉽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양자 포텐셜과 브라운 운동의 관계, 이런 챕터가 있는데, 그렇게 막 불규칙하게 움직이다가 짠 하고 한 곳에 이렇게 입자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게 예전에 복권할 때 준비하세요 쏘세요 있잖아요. 이게 화살로 그 번호를 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책에는 그러니까 평행우주론 다세계 해석하고 코펜하겐 해석하고 또 하나 해석이 나오는데,
데이비드 봄 학파의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완벽하게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이 우주를 설명하는 이론이 이쪽에서도 한 7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는 2가지고 그 점도 데이비드 봄 학파는 약간 다른가 봐요. 그래서 3가지 정도가 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건데, 여기 보면은 결론은 같다. 뭐냐? 미래가 됐든 현재가 됐든 확률적 예측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우주에서. 그래서 미래가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현재조차도 확률적으로 존재하죠. 현재조차도. 그 중에서 하나의 확률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평행우주론이고. 근데 이게 좀 상당히 우리 개개인에게 책임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면이 있긴 해요. 왜냐면 나의 사소한 선택이 오늘의 이 현재와 내일을 바꾸기 때문에 상당히 되지만 또 맞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뭔가를 액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선택에 의해서 계속 바뀌니까. 그런데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는 또 이유가 있는데, 시간의 화살은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온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저 멀리에 어떤 자기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전지전능한, 나보다 훨씬 유능한 존재가 있는데, 나보다 훨씬 유능한 존재가, 또는 신, 또는 미래의 자신, 더 똑똑해질 자신이 어떤 운명의 화살을 나한테 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서 그 화살이 다가오는 거죠. 다가오는 건데, 이 현재에서 내가 내 과거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그 화살이 지나가는 경로의 과거인 거죠. 우리가 지나온 과거가. 그래서 어떤 위대한 미래가 다 있죠. 다 있죠. 과거는 일단 우리는 바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미래가 다 있는데, 그 어떤 경로든 다 있기 때문에 후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도출이 됐는데, 이런 거예요. 후회조차도, 그러니까 실수조차도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거죠. 인간의 실수가. 여기에 대한 연구는 되게 많은데, 뭐 이미 뇌가 3초 전이 아니라 3분 전에 어떤 무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뇌에서 어떤 패턴이 나타났는데 꼭 그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3분 전에, 3초 전에 그 무의식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죠. 내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그 무의식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무의식을 제가 이제 방금 시간의 화살로 비유를 한 건데, 먼 미래에서 어떤 위대한 존재가, 또는 자기 자신이 더 똑똑해진 더 현명해진 자기 자신의 미래의 어떤 그 시간으로부터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내 선택의 화살이 날아오는 거죠. 그것을 어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뭐 거의 99% 이상을 준다라는
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미래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이에요. 그게 그 비유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원실에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물을 중단했으니까 수도 공급을 안 되다 보니까 살짝 썰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 고장 나가지고 엄청 고민했던, 더워가지고 고민했던 때가 그냥 슉 지나가 버렸네. 그래서 이 좁은 공간은 조명만 켜놔도 금방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명을 다 켜놓고 이렇게 준비를 다 맞춰놓고 잠시 여기 와서 이제 따뜻한 흑염소라도 먹고 가면은 좋겠다. 그렇다고 막 긴팔, 지금 약간 그 뭐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좀 버티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막 긴팔 입고 가기는 싫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전등에서 나오는 열도 상당하거든요. 전등열하고 노트북, TV 이런 데서 나오는 가전의 열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슉 준비해 놓고 문 닫고 준비해 놓고 와서 뜨뜻한 거 마시고 가자 하고서 이제 왔는데, 마시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을 사가지고 훑어봤단 말이죠. 친절한 양자론을 사서 제가 이런 책을 쭉 훑어보면서 이제 서평이 뭐냐면, 이 양자물리학을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서평이 뭐냐면 일본 학자가 쓴 책인데, 뭐냐면 어려운 과학 이론을 대중을 위해서 저술해 나가는 타고난 능력을 보여준다. 즉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려운 과학을. 그래서 많은 비유법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양자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법이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죠. 그래서 이런 언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읽어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젠가는 제 그림을 설명할 때 어떤 인터뷰를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되거든요. 되게 언어가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잘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도 제 언어는 상당히 딱딱한데, 그래서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골 부엌에 문틈으로 들어왔던 햇빛, 그 속에서 춤추던 먼지들, 그것이 이제 양자 포텐셜이라는 거죠. 입자가 모든 것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막 보여지는 상태, 뭔가 내가 픽하기 전의 상태죠. 양자 포텐셜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책이 트랜서핑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경로에 나의 미래가 있는데, 갈아타기, 트랜서핑 할 수 있다. 내가 미래를 이쪽 살짝 왼쪽으로 갈 거를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개념인데, 바딤젤란드라는 뭐 러시아계 양자물리학자가 쓴 책 종류에 나오는 트랜서핑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그 개념이 원래 이제 양자역학에서 양자 포텐셜, 다양한 경로 이제 거기서부터 나온 거죠. 결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사는데 어떤 결이 있는데, 그 결을 내가 살짝씩 옮겨가면서 미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살짝씩 옮겨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거를 차원을 이동했다라고 인식을 못하는 건데, 모든 인간은 차원을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다차원. 그게 평행우주론이고, 그게 이제 그걸 트랜서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저자가.
한번 찍어보고 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